자,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무효부터 들어갈 차례인데요. 여러분들 저기 10월달에 용어 설명했을 때 그 조문 있잖아요. 그 자료실 올려놨으니까 목차 옆에 자료라고 뜨잖아요. 자료 다운 출력하시면 돼요. 다 출력했어요? 프린팅이 없어요? 그럼 PC방 가서 출력하면 돼요. PC방도 못 가면 학원에 와서 말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에 30일이죠. 그죠? 그냥 수업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 왜요? 그냐면, 이제 박연수 교수님 못 하시면 제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수업하기로 할게요. 제가 하기로 할게요. 지금 박연수 교수님 많이 바빠요. 왜냐면, 올해 합격자가 너무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그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전국 그 지부장님들 뭐 회의하고 뭐 그 대책 때문에 상당히 좀 자주 뵙는가 봐요. 그날 일정을 따블이 돼가지고 원예미 재배하기가 좀 힘드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년에 그거 안 뽑겠네요. 그건 몰라요. 그거는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아마 이러면 제 추측인데 이제 평가인 제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 봐요. 평가인이 없어지면 아니 대체가 되겠죠. 근데 그분들이 네 없애주세요. 아니 그 우리 저 조문에 재보험법에 그 타당성 검토로 해가지고 반영할 건지 말 그 타당성 검토를 하거든요. 매년. 이 매년에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해요.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 평가인 제도를 계속 유지할 건지 폐지할 건지 거기에 달려 있다고요. 법에서. 아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 3년 전에 한번 했어요. 곧 할 거예요. 그게. 유지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평가사가 없었을 때 그걸 지금 보충을 했었잖아요. 근데 평가사가 넘쳐나 버리면 굳이 평가인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평가인들은 그냥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 경험이 있으면 그냥 이촉해갖고 했잖아요. 전문 지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해 조사나 보험금 산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한테 맡겨야 원칙이지. 공부도 안 하는 사람한테 잠깐 실무교육 시켜가지고 맡긴다는 게 조금 넌센스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무효로 갈게요. 자, 갑은 보험 계약자예요. 자, A는 보험자예요. 뒤에 보면 A는 법인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갑이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을의 건물에 대해서 자, 갑하고 A하고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쵸? 이 계약은 요물이에요, 낙성이에요? 요물이에요? 낙성계약이요. 그래서 자, 갑은 뭘 지급하기로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연한 사고 발생해서 이제 건물이 멸실이 되면 A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만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성립 요건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 자, 성립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갖춰져야 돼. 처음에 당사자가 나와. 당사자. 그럼 여기서 이 보험 3자를 위한 보험 계약에서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라겠어요? 갑하고 A잖아요. 그렇죠? A는 설립 등기를 하면 법적으로 인정한 법인이니까 큰 문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연인이에요.
그러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지금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완전히 나와야 되잖아요. 일부분만 나왔어요. 그러면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따지는 거죠. 당사자는 세 가지 능력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세 개를 갖춰야 돼. 그래야 당사자로서 완벽하게 요건을 갖춰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면 법인은 당연히 권리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법인은. 누군 A는. 근데 갑은 아직 태아요. 사체요. 그럼 권리 능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갑이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요. 갑이. 근데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럼 보험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의사 능력이 있는 걸로 추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의사 능력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법에서는요, 권리 능력이 있지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딱 두 사람 있어요. 누구냐면 영유아. 영아나 유아는 몇 살이에요? 응애응애 하잖아요 지금. 얘들이 뭐 의미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게 의사 무능력자라고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있으면 의사는 있는 걸로 일단은 인정을 해줘. 그러나 영유아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만취자. 그래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갑하고 A하고 지금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유효, 무효? 무효. 이거 인정 안 해. 그 다음에 자, 권리 능력 있고 의사 행위 능력 있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개 있으면 이것도 있는 걸로 일단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걸 없는 사람이 세 사람 있다고요. 이렇게 세 사람. 그게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그러니까 당사자 중에서 만 19세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A는 문제 생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A는 없어요. 근데 갑은요, 지금 18살 먹었어. 그럼 행위 능력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 보험계약을 뭐 할 수,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는 취소 문제니까. 행위 능력이 없으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개시선고를 받으면 피한정 후견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옛날 한정 치산자라 했죠. 옛날에는. 한정 치산자. 재산을 다스리는데 제한을 뒀다 이 말이죠. 그거를 지금은 어이가 안 좋다고 해서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꿔졌다고요, 지금.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그럼 옛날 같으면 금치산자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이 보험계약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간혹 물어봐요. 자, 을이 손해보험에서 을이 얘가 만약에 18세예요. 을이. 그러면은 이 사람은 피보험자잖아요. 피보험자는 당사자여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보험계약 성립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제한 능력자여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인보험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인보험에서 이 피보험자는 제한 능력자면 이거를 무효로 인정을 해줘요. 인보험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막 그 노숙자들 막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노숙자한테 용돈 주면서 보험계약에 뭐 해주라고 네가 피보험자 되는 거 동의해 주라고. 그러면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이 사람이 죽어야 저 보험금을 타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한 능력 그건 무효로 인정해요. 무효로 가버려요. 그러나 손해보험에서 그냥 아무 상관이 안 미쳐요.
당사자만 따지는 거예요. 손해보험에서.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 피한정 후견인은요. 자, 어떤 게요? 장애나 질병이나 노령에 그 밖에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무 처리 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우리는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피성년 후견인은요. 이때는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 옛날로 치면 금치산자. 재산을 다스리는데 금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보험계약을 체결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상인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항상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의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지금 목적을 보면 갑의 목적은 무슨 목적이에요? 갑의 목적은 건물이 화재가 나면 보험금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보험자 목적은요. 보험료를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이 자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 그러면 보험료는 얼마로 할 것이며 보험사고 나면 보험금을 얼마로 지급할 건지 금액이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유효죠. 만약에 확정이 안 돼서 그건 무효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확정이 돼야 돼. 두 번째로는 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유효인 거예요. 저게. 그럼 동그라미 책은 다 유효고 X증거는 지금 무효나 취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능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뭔 가능? 불가능. 그래서 보험계약법에서는 불가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근데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해버렸어요. 보험사고가 발생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근데 보험계약 체결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 보험계약이 어째요?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 그러니까 가능하면 유효인데 이게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무효. 요 경우는 취소가 되는 거고 무효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보험 사고가 이미 나버렸어. 그걸 기사고라고 기사고. 이미 기사고가 됐거나 아니면 보험사고 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보험사고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이미 사고가 났거나 사고 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가능, 불가능. 그러면 그 보험계약 원칙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 이 경우 무효로 하면서 외적으로 단서를 달았어요. 자,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하고 A. 둘이 당사자라고 그랬잖아요. 당사자가 이미 보험사고가 났는데, 이미 화재가 났는데, 화재 난지를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니 말이에요. 둘 다 모르는 걸 우리는 선이라고 해요. 선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몰랐다고요. 뭐를 몰랐다고요? 이미 건물에 대해서 화재가 이미 발생했는데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요. 둘 다 갑하고 A하고 몰랐어요. 그리고 누구도 몰랐어야 돼요. 피보험자 누구? 을도 선이면 그때는 무효로 가요? 유효로 인정해줘요? 유효로 인정을 해줘요. 자,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서 화재보험이니까 이 건물이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어야 보험계약이 유효인 거예요. 그럼 이미 화재가 나버렸어요. 그럼 건물에 한 번 타면 되지 또 두 번 또 탑니까? 한 번 타고 며칠 돼버렸는데 또 화재가 날 수 있어요? 그럼 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뭔 가능? 불가능. 그럼 그 보험계약 유효, 무효? 무효. 원칙 무효로 간다니까요. 이미 화재가 났거나 화재 날 가능성이 없다면 무효로 가는데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선이에요. 몰랐어요. 그리고 피보험자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거는 유효로 가는 거예요.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있으니까 나왔겠죠. 실제로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됐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이 경우는 근소한 차이겠죠. 하여튼 간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문에 나왔다고요.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책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책에 나와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책에는 이런 것들 다 생략이 돼 있어 버려요, 그냥. 이미 기사고, 그다음 사고가 불가능했을 때만 이렇게 원칙은 무효고 예외적으로 유효로 간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이런 사항들은 설명이 안 돼 있다고요. 이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않아야 돼. 강행 규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험계약법 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 법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둘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특약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을 해가지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분리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강행 규정에 반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반하지 않아야 되는데 반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효 취소 지금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돼. 그래, 여기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경우예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기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누가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피보험자가 둘이 꿍꿍이 돼가지고 자, 우리 보험계약 체결하고 이를 분리를 넣어가지고 보험금 얼마 타기로 하자. 그게 무슨 보험이에요? 무슨 보험? 사기보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았는데 반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요, 지금. 그러겠죠? 그래서, 일단은 목적이 확정이 돼야 돼. 그래서 갑의의 목적은 보험금 받는 거. A의 목적은 보험료 받는 거. 보험계약 체결해서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럼 무효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재 보험계약이니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그 보험계약이 유효인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이잖아요. 그 보험계약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서에서 당사자 2명 다 선이고 피보험자도 선이라면 그건 일단 유효를 인정해 주겠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되는 거라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는데 반해버리면 무효가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이제 의사 표시인데 청약과 성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락.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법인이니까 옛날은 법에서 만든 인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래서 자연인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사람이라도 사기는 기망이잖아요. 뭐 강방 원리로 기망만 적용이 돼요. 기망만 여기서는 기망했다, 속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래 기망 여기 기망입니다. 그러면 뭐 취소가 아니라 무효로 인정해요. 기망을 했다. 갑이 A를 속였다든지 A가 갑을 속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성립 요건이고 여기 이제 무효 취소가 되는 게 여기 2번이 무효 취소가 되는 것이 이제 효력이란 말이에요. 그 효력이 있으면 없으면 효력이 있으면 유효고 효력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두 사람 놓고
자, 성립 요건, 2번이 이제 효력 요건이,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이 이제 무효 취소 문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따져본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조문에 나와 있는 거, 이것만 나와 있어요. 여기. 자, 여기, 불가능. 여기. 불가능. 요 부분. 불가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 무효 문제 나와 있고, 두 번째, 자, 취소. 여기서 이제 취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약삼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약삼치. 그러니까 여기는 약관에 대해서 3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3월 이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 계약이 성립 이후 3월 이내에 취소. 그럼 약관에 대해서 뭐 해야 되고요? 자, 교부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 근데 중요한 부분이 어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뭐 보험료는 얼마로 할 것이며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며 사고가 나면 보험금 얼마 지급할 것이며 보험금 지급하는 거는 뭐 현금으로 할 것이며 그다음에 지급 기간은 언제로 정할 것이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다음에 위험의 정도는 어디까지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죠. 반드시 설명을 해줘요. 이게 취소 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자, 해제 나왔어요. 해제. 해제는 어디서 해제 나왔어요? 해제. 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경과하도록 성립 후 2월이 경과되도록 보험료 납부하면 납부하지 않으면 해제한다고 그랬죠. 해제. 아까 했잖아요. 해제. 이거 해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험계약에서 해제하고는 친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보험계약은 일시적 계약이요, 계속적 계약이요. 계속적 계약에서는 해제가 오는 게 아니라 해지가 오거든. 그래서 이게 해지가 중요해. 해지가. 보험계약법 하면 해지는 무조건 별 3개야. 별 3개가 뭐예요? 중장이야. 중장. 장군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중장이라고요. 그럼 해지는 우리가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무슨 해지, 무슨 해지. 임의 해지와 무슨 해지. 법정 해지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딱 주체가 정해져 있어. 임의 해지는 누구만 할 수 있어? 보험 계약자만 할 수 있어. 법정 해지는 누구만 할 수 있어? 보험자만 할 수 있어. 딱 이렇게 제한이 되겠다. 임의해지. 그럼 임의해지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원칙은요. 사고 발생 전, 사고 발생 후. 자, 보험 사고 발생 전에 해야 돼. 임의해지. 하고 싶을 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사고는 안 나고 계속 보험료는 지금 빠져나가고 그럼 보험 유지하고 싶어? 깨고 싶어? 깨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고 발생하기 전에 만약에 사고 발생했다는 보험금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임의해지 원칙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사고 발생 전에 임의해지 원칙이고 자, 예외적으로 사고 발생 후에도 임의해지 할 수 있어요.
후에도 유일하게 후에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그 보험 계약이 자동 복귀 방식이었을 때. 자동 복귀 방식이었을 때 이미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사고 발생 전에 이미지를 해버리면 자연히 미경과 보험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사고 발생하기 전에 이미지 했다고. 그러면 미경과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납을 했을 때 거의 기간만큼 공제하고 받는 거고, 분납을 했을 때는 대부분 자기가 낸 보험료의 10% 정도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 아까가 아니라 방금 전에. 근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 후에도 이미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 상품이 자동 복귀 방식이라고. 그럼 이 경우는 상당히 특별히 혜택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 대신 보험료가 싸요, 비싸요? 그렇죠. 보험료가 비싸죠.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 파산했을 때, 계약자가 파산이, 보험자 파산이.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선고. 보험자가. 그럼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미 해지예요. 근데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를 안 했어요. 그럼 몇 월이 경과하면, 작년에 시험 나왔어요. 3월이 경과하면, 해지된 걸로, 해제 의지가 돼요. 해지 의제가 돼버려요. 해지된 걸로 봐버려요. 이미 이미지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정해지가 나왔죠. 이게 중요하죠. 법정해지. 이게 네 개가 있어. 첫 번째, 보험료 납부가 어떻게 됐을 때, 지체됐을 때. 보편적으로 약속된 날짜에 보험료가 안 내졌다고요. 지체가 됐다고. 두 번 정도 지체되면 해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체될 때는 반드시 뭐 하고? 최고하고, 최고 안 하면 무효입니다. 반드시 최고해요. 최고하고, 그래도 납부하면 안 하면 해지하는 거예요. 해지. 그러면 해지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유효, 무효? 유효. 여기서부터는 유효, 무효?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니까 여기까지는 보험료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보험자가. 여기서부터는 보험료 못 받는 거겠죠. 무효였을 때는 보험료 못 받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요, 뭐 위반? 고지 의무 위반. 고지 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지를 해줘야 돼요. 즉 말해서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아무리 현미경 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안 나타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줬다 이 말이죠. 고지 의무 위반했다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고1, 3해라고 그랬어요. 딱 외우시라고 했어요. 고1, 3. 그 다음에 이 고지 의무는 직접 의무, 간접 의무. 간접 의무. 그래서 강제 집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지 뭐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해지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등은 해지를 안 당하려면 이걸 하라는 이야기잖아. 예를 들어서 고1, 3회가 지났어요, 기간이? 예. 그러면 이거는 채책기간. 예. 그 뒤로는 나 상관 책임 안 져요. 책임 못 물어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채책기간이니까 누구 시비 못 걸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위험 변경.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뒤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자, 위험이 크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졌잖아요. 근데 위험이 그냥 변경이 아니라 현저하게 변경이 됐어요. 또 하면 현저하게 뭐가 돼버렸어? 증가가 돼버렸어. 그러면 보험계약자 등은, 그래, 보험계약자고 피보험자는 이걸 갖다가 알았다면 반드시 통지를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렇지, 보험자한테. 근데 몰랐어. 그럼 통지 안 해도 돼. 알았을 때만 해야 하는 거예요. 모르면 통지 못 하잖아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위험이, 성립시 위험이 이만했는데 나중에 위험이 이만치 커져버렸다, 그렇게. 그러면 이거를 커진지를 알았다면, 그냥 커진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육안으로 봤을 때 확 태나게 변경이나 크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알았을 때는 바로 지체 없이 보험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 통지를 해주면, 자, 보험자가 통지를 해줬어. 그러면 보험자가 가만히 있을까? 무슨 궁여 대책을 마련할까? 대책을 마련하겠지. 뭐라게 이제 보험자가 위험이 이만했을 때 보험료가 100원이었어. 이만치 커졌잖아. 그러면 이제 너 앞으로 보험료 얼마? 300원. 이게 3배 올린 거지. 2배 올린 거지. 그래서 일단은 증액을 청구하는 거예요. 보험료를 증액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액 청구하면 보험계약자가 오케이 하면 그냥 증액으로 하는 거고, 노 하면 해지. 그래서 증액하거나 해지할 수 있어.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 이것도 무한정 놔두면 안 돼. 1월 이내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됐을 때 통지를 해주면 보험자는 가만히 안 있죠. 돈 벌려고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증액하거나 해지할 수 있어. 몇 월 이내? 1월 이내. 근데 그럼 이 위험은 보험계약자인 당사자나 피보험자가 만든 위험이요, 제3자에 의해서 만든 위험이게. 봐봐. 보험계약자가 위험을 이만했는데 이만치 키웠어. 그럼 고지하라 그러면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러니까 봐봐. 알았을 때 통지해야 되는 거고, 위험이 이만했는데 이만치 커진 거에 대해서 이 커지게 만든 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만든 위험이 아니라니까요. 제3자에 의해서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만했던 거 이만치 커져야 된다고. 근데 보험계약자가 자기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서 커진 위험, 여기에 해당해서 4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위험, 이거는 유지 의무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이만했으면 보험기간 끝날 때까지 이 위험이 이만큼 커지지 않도록 이만큼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위험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거고, 여기 위험은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이 커지게 만든 거는 4번에 보험계약자가 만든 것은 4번에 해당되는 거고, 제3자가 만든 거는 3번에 해당된다는 얘기.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지가 만들었으니까 통지해주려면 할까 안 할까? 100% 안 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고지 의무가 없다고. 근데 시험에서는 고지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지문이. 그럼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라니까요. 그 고지 의무 없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만약에 보험자가 이제 알았어. 보험자가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여기는 바로 뭐예요? 증액이 아니라 뭐예요? 해지해 버린 거예요. 위에는 증액하거나 해지, 통지했을 때. 그럼 이 4개가 무슨 해지예요? 법정 해지예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 누구만 해요? 보험자만 해요. 근데 보험계약자 한다고 나와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머리 안 아파도 돼요. 근데 이걸 응용하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이제 다 많이 넘어져요.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자, 처음에, 자, 해지 사유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어요. 해지 사유가 발생해서, 그 다음에 막 갈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해지 사유가 있다는 이야기는 보험자가 해지할 건지 말 건지 보험자 권리자잖아요. 만약 법정해지 됐을 때 보험자는요, 해지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유가 있어가 여기서 해지권 뭐 하는 거예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해지 사유는 언제 발생했냐면 1월 1일 날 발생을 했어요. 해지는 언제냐면 자 11월 1일 날 지금 해지를 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죄송 날짜 한 달 여기는 한 달 이내인 것도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냥 한 달로 잡을게요. 그러면 그 더 편하게 1월 30일로 잡을게요. 그럼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여기 세 개는 이 제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니까 해지 사유는 1월 1일 발생했는데 해지권 행사는 1월 30일 날 했다고 해요. 그럼 해지권 그럼 여기서 해지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유효, 무효예요? 무효예요. 그러면 사고가 언제 났냐 문제죠. 그러면 해지권 행사하기 전에 사고가 뻥 났어요. 유효인 상황에서 사고가 뻥 났어요. 그러면 유효니까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있으니까 보험금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급한다 하면 또 틀려요. 여기는 이게 원인이고 이게 뭐예요? 결과잖아요, 결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우리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인과관계가 유효니까 효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 안 줘요. 유효를 할지라도. 인과관계가 있으면 없으면 보험금 줘요. 이걸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자 해지 사유가 발생해서 해지권 행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사고가 났어요. 일단 유효죠. 그러면 유효면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인과관계를 또 따져보는 거죠. 그 첫 번째 유효고 두 번째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인과관계가 요거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 사고가 났어요. 그럼 없으면 보험금 주고, 인과관계가 있어버리면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면 유효를 할지라도 보험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자 해지권 행사 후에 무효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자 후에 사고가 뻥 났어요. 그럼 무효인 상태니까 보험금 지급은 안 한다. 여기는 무조건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쉽게 이해할 건데 이걸 막 이제 돌려요. 이렇게 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단순한 거고 이놈을 이렇게 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 유효 인과관계 따져서 하는 거고요. 후 그러면 어찌요? 무효니까 사고 났어도 보험금 준다 주지 않는다? 안 준다. 그러면 줬어요. 안 줘도 되는데 줬어요. 그럼 반환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지. 그럼 우리가 이제 무효, 취소, 해제, 해지까지 했어요. 거기에 1월 1일부터 1월 30일 있잖아요. 예. 해지권
예. 30일이요? 1월 이내면 30일까지는 1월 이내로 들어가죠. 그렇죠? 2월 1일이 되면 이제 한 달이 벗어난 거고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월, 2월 이 말은 그 개월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요? 1월 2월 개월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월수. 날짜로 안 따져요. 개월로 따져요. 그러면 1월 31일이 있으면 1월 31일까지. 오케이. 여기서 30일이라는 말이 아니고 1월이라는 이야기는 월로 따지는 거예요. 28일짜리가 한 달 될 수도 있고요. 31일이 한 달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죠? 뭐 30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월로 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경우는 뭐 30일, 어떤 경우는 뭐 1월 우리 거기에 맞춰서 가야 돼. 무엇이 아이고는. 자, 이게 칠판 지우지 마시고 이제 여기 책 보면서 부연설명 할 테니까요.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